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찾게 된 진짜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셨지만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올해 65세가 된 김철수라고 합니다. 25세에 처음 직장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로 40년간 한치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회사로 향하던 그 일상이 어느새 40년이라는 세월로 쌓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퇴직 후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 다닐 때 언제 이 고생이 끝날까? 언제 편히 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매일 아침 오늘도 회사에 가야 하는구나 하는 한숨이 절로 나왔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바쁜 일상 속에 숨어있던 소중한 것들을 말이죠. 자, 그럼 제가 퇴직 후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짜 행복을 찾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퇴직 직후 첫 한 달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에 깨지 않아도 되고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아내와 함께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도 다니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개월쯤 지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밀려온 거죠. 40년간 저를 규정지어왔던 회사원 김철수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정말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자꾸 늦잠을 자게 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심각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닐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건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던 아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어요. 이제는 진짜 당신을 위해서 살아보면 어때요? 아내의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거든요. 20대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30대에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40, 50대에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정작 김철수 개인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기타 연주, 요리, 텃밭 가꾸기, 사진 찍기, 독서, 등산, 이런 것들 말이에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기타였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 기타를 조금 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바쁘다 보니 어느새 기타는 장롱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죠. 60이 넘은 나이에 기타를 다시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손가락도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고 코드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려운 코드를 연습해서 드디어 제대로 소리가 날 때의 그 성취감이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아무도 제게 빨리 해야 한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재촉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직 제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배워나갈 수 있었거든요. 기타를 배우면서 알게 된 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20대처럼 빨리 배우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 더 깊이 있게, 더 의미 있게 배울 수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과정을 즐기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훨씬 행복했어요. 두 번째로 시작한 것은 요리였습니다. 40년간 아내가 해주는 음식만 먹다가 직접 요리를 해본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라면도 제대로 끓이지 못했는데
유튜브도 보고 요리책도 사서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느낀 건 이게 정말 창조적인 활동이라는 거였어요. 똑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이 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만든 음식을 아내가 맛있게 먹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40년 직장 생활 동안 받았던 어떤 칭찬보다도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는 텃밭 가꾸기였습니다.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작은 텃밭을 분양받아서 직접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아주고 이런 작은 일들이 이렇게 보람찬 줄 몰랐습니다. 특히 제가 키운 상추를 따서 아내와 함께 쌈을 싸 먹을 때의 그 맛이랑 마트에서 사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자연과 함께 호흡한다는 느낌이었어요. 도시 생활에만 익숙했던 제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상의 순간들, 그 속에서 느끼는 소소한 기쁨들이 모여서 진짜 행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는 늘 더 많은 돈, 더 높은 직책, 더 큰 성공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것들이 주는 만족감은 잠깐이더라고요. 승진을 해도 며칠 기뻐하다가 다시 다음 목표를 생각하게 되고 연봉이 올라도 금세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하지만 지금의 행복은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베란다에 있는 화분들을 돌보면서 느끼는 평온함, 기타를 연주하면서 느끼는 성취감, 제가 만든 음식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때의 뿌듯함, 이런 것들은 누군가와 경쟁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제 안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시간의 개념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늘 시간에 쫓겨 살았어요. 아침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 회의 시간, 모든 게 남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 했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제 시간의 주인이 되었어요. 물론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여전히 병원 약속도 있고 가족 모임도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걸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거예요. 누군가가 이 시간까지 이걸 해야 한다고 재촉하지 않으니까 모든 일을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을 때도 예전에는 빨리 읽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새로 나온 책도 읽어야 하고 업무에 필요한 책도 읽어야 하고. 그런데 이제는 한 권의 책을 몇 달에 걸쳐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책의 내용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읽는 즐거움도 훨씬 커졌습니다. 또 하나 크게 달라진 건 인간관계예요. 직장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상사, 동료, 후배, 거래처 사람들,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도 억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기타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 텃밭에서 만난 이웃들, 오랜 친구들, 이런 분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요.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가족과의 시간이에요. 직장 다닐 때는 아무리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회사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거든요. 퇴근하면 피곤해서 아내와 제대로 대화도 안 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생각하느라 가족들과 온전히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아내와 함께 요리도 하고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녀요. 그러면서 4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몰랐던 아내의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내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죠. 자식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해졌어요. 직장 다닐 때는 자식들을 볼 때마다 공부는 잘하고 있니? 취업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니? 이런 걱정스러운 말들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대할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기쁨 중 하나예요.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할 때 바쁘다고 말하지 않고 충분히 놀아줄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덩달아 맑아지는 걸 느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행복들이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특히 경제적인 불안감이 컸어요. 직장 다닐 때는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연금과 적금 이자가 전부니까요. 처음에는 돈을 쓸 때마다 불안했어요.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차츰 깨달은 건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오히려 소박하게 살면서 진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되니까 돈도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남들 눈치 보느라 비싼 옷이나 액세서리를 샀는데 이제는 편하고 실용적인 걸 선택해요. 외식도 자주 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으니까 오히려 건강도 좋아졌고요. 건강 관리도 달라졌어요. 직장 다닐 때는 스트레스 때문에 술도 많이 마시고 운동할 시간도 없어서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하니까 몸 상태가 훨씬 좋아졌어요. 특히 등산을 시작한 게 정말 잘한 일 같아요. 처음에는 동네 뒷산도 힘들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제법 높은 산도 오를 수 있게 되었어요.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을 보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자연의 아름다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직장 다닐 때는 늘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어요. 승진 걱정, 실적 걱정, 인간관계 걱정, 머릿속에 늘 복잡한 생각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들이 대부분 사라졌어요. 물론 가끔씩은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지만 예전처럼 밤잠을 설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웠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 아내가 끓여준 따뜻한 커피를 마실 때, 텃밭에서 자란 채소들을 바라볼 때, 이런 평범한 순간들 하나하나가 모두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가끔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젊었을 때의 활력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몸도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아서 가끔 아픈 곳도 생기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완벽한 행복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불완전함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 제 주변에는 아직도 은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퇴직하면 뭘 하고 살지? 돈은 어떻게 하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께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째,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40년간 남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 자신을 위해서 살 차례예요. 젊었을 때 못했던 꿈들을 이제라도 실현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둘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서툴고 어색한 건 당연해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려고 노력해보세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셋째,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훨씬 재미있고 지속하기도 쉬워요. 요즘은 다양한 동호회나 모임들이 많으니까 용기 내서 참여해보세요. 넷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몸이 건강해야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다섯째,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직장 다닐 때 소홀했던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가족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건강하게 은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라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40년 직장 생활이 고달팠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용기 내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거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분들도 미리 은퇴 후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해요.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주변 풍경도 구경하고 함께 달리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면서
즐겁게 달려야 해요. 결승선까지 너무 급하게 달려가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